라이딩하기 좋은 때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좋지 않은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는 계절이 아쉬울 때도 있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잘 작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번 여행은 2024년의 마지막 바이크 여행입니다. 기록적으로 따뜻했던 가을 날씨 덕에 올해는 좀 더 오래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게 꼭 좋지만은 않고 나쁜 게 꼭 나쁘지만도 않은 게 세상이 이치이듯 그렇게 따뜻했던 날씨는 가을의 선명한 색채를 바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다음 주면 눈도 예보되어 있고 하니 이번 주가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될 듯합니다. 마지막 여행으로 택한 곳은 창녕입니다. 뜬금없이 왜 창녕이냐 싶겠지만 얼마 전부터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라 생각해 놓았던 곳입니다. 본래 한 주 정도 더 전에 가서 마지막 단풍을 즐겨볼까 생각도 했던 곳인데 그 주에 정읍과 담양을 여행하는 바람에 못 가게 됐습니다. 멀기도 하고 해도 많이 짧아진 터라 내년으로 미루려다 어차피 올해 마지막 여행이니 원 없이 달려보자는 생각에 향한 것입니다. 단양과 문경, 예천을 지나 처음 도착한 곳은 안동의 부용대입니다. 부용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으나 하회마을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 겁니다. 그 하회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이 부용대입니다. 화천서원 옆 주차장에 바이크를 세우고 6-7분 정도 내외 평이한 산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걸으면 곧 시야가 탁 트이는 곳이 나타납니다.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물줄기가 부드럽게 감싸 안아 흐르는 저곳이 바로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의 이름도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강물의 모습에서 온 것입니다. 하회마을을 걸어서 구경했다면 복귀길에 이곳에 들러 한번 조망하고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부용대의 풍경을 뒤로하고 출발합니다. 다섯 시면 어둑해지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먼 거리를 가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니 온도가 올라갑니다. 나올 때만 해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서 꽤 추웠는데 이 정도면 노면 결빙 걱정도 없고 나름 쾌적한 온도입니다. 대구에 가까워지니 그래도 여긴 가을의 정취가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사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오래전부터 대구였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북쪽하고는 좀 다른 풍경입니다. 대구를 통과하면서 멋진 곳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달성 습지도 보이고 핑크뮬리도 보입니다. 멈춰서서 구경하고 가고 싶긴 한데 시간상 그냥 가야 할 듯 합니다. 어차피 다음 목적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도동서원입니다. 복잡한 산업단지들을 지나면 이제 한숨 돌릴 만한 한적한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도동서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낙동강을 감상하며 조금 달리면 곧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은 김갱필을 숭양하기 위해 지은 서원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특히 가을 무렵이면 도동서원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 까닭은 서원 앞에 있는 이 은행나무 때문입니다. 400년 수령의 은행나무는 아직 노랫잎이 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잎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온 것인데 이 정도라도 남아있으니 행운입니다. 천천히 서원까지 둘러보고 가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 잠시 걸터 앉아 가을의 여운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본래 창녕까지 온 김에 우포늪도 같이 구경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1시간 정도 지연되어 우포늪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니다. 다음 목적지가 이번 여행의 주요 목적지이고 산도 조금 걸어 올라야 하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돌아 나와 창녕으로 향합니다. 창녕은 대구 바로 아래 붙어 있는 곳으로 뭐가 유명하냐 물으면 우포늪과 화왕산 정도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곳보다 더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바로 관룡사의 용선대입니다. 꼬불꼬불 비틀제 고개 나온 화왕산 국립공원을 가리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 관룡사로 향하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산길 따라 조금 오르면 곧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를 하고 좀 걷습니다. 관룡사는 수려한 경관과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는 사찰입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이 꽤 많아서 조금 의외였는데 아마 가을의 마지막을 즐기러 온 사람들 때문에 붐비는 듯합니다. 관룡사를 적당히 둘러보고 오늘의 목적지인 용선대로 향합니다. 용선대는 관룡사에서 10여 분 정도 산을 올라야 합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늦은 시간이라 그랬는지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용선대에 오른 사람도 참 많습니다. 가파른 길을 걸어올라 용선대에 도착합니다. 용선대에서 보는 탁 트인 풍경도 참 좋지만 그것만을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을 오고 싶던 이유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키고 앉아있는 이 석불을 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옆에서 같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조금 싱거운 이유이기도 하고 딱히 불상이 답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지만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힌트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선대에서의 사색을 마치고 하산합니다. 관룡사에 도착한 지 2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해지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가지산 호박소 계곡을 경유하여 경주로 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상 가지산에 가봐야 해가 저물 테니 그냥 빠른 길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여행은 막을 내립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하루 묵고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불국사에 방문하기 위해 불국사 근처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이제 입장 시간이 9시로 통일되면서 조금 일찍 가는 것도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불국사에 도착해서 개방을 기다립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역시 약간 의아했는데, 물론 주말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곳 역시 아직 남은 가을의 여운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 같습니다. 불국사 단풍 구경은 생각도 안 했고 조용히 사찰을 거닐고 갈 생각이었는데 예상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불국사는 워낙 유명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한 가지 관람 팁이라면 최대한 일찍 가서 사람이 북적이지 않을 때 조용히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만끽하려면 아마 템플스테이가 정답이겠지만 뭐 사람이 몰리는 때가 아니라면 일찍 가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국사의 남은 가을의 정취를 마저 만끽하는 사이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토암산을 넘을 생각이라 더 지체했다가는 석굴암 가는 차량 행렬에 끼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석굴암도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이 꼬불꼬불한 산길에서 차량 정체에 걸리면 그만큼의 고역도 없습니다. 토암산을 넘어 오랜만에 경주 바람의 언덕에도 들러봅니다. 이곳도 한 8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날이 화창하고 대기질도 좋아서 저 멀리까지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경주에서 둘러보려고 한 곳은 불국사와 이곳 바람의 언덕 그리고 가문사지 석탑과 문무대왕릉입니다. 별 생각 없이 경주를 경유하면 줄곧 들르고 나는 코스인데 그만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력단지 남쪽 임도길로 진행합니다. 예전에 왔을 때도 이 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어찌됐든 여러 번 와본 곳이라면 최대한 안 가보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길을 지나보는 게 좋습니다. 임도길을 나오면 곧 왕복 2차선의 도로가 나옵니다. 반포로 향하면 그마저도 다시 차선 구분이 없는 길로 바뀝니다. 그나마 포장이라도 잘 되어 있으니 임도길보다는 낫습니다.
달린 김에 좀 더 옛길로 달리면 곧 가문사지입니다. 가문사지는 동해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모르더라도 구경하는데 딱히 방해될 건 없습니다. 이런 구경은 조금 지루할 테니 대충 넘어가기로 합니다. 바로 옆이 문무대왕릉이니 그리로 향합니다. 얼마 달리지 않으면 곧 문무대왕릉입니다. 사실상 문무대왕릉 구경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다 구경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곳입니다. 아마 이게 올해 바이크 타고 구경하는 마지막 바다 구경이 될 듯 합니다. 목적한 곳은 모두 구경을 마쳤습니다. 이제 복귀하면서 내키는 대로 경로를 정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되게 호미곶을 들리기 마련인데 차도 많을 것 같고 사람 많은 것도 싫어서 그냥 패스하기로 합니다. 포항을 통과해서 두 경로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덕의 멋진 해안도로를 달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청송을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영덕은 비교적 최근에 벼령리를 다녀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송을 지나기로 합니다. 운이 좋으면 경주처럼 가을 풍경이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송을 달립니다. 예전 꽃피는 산골 영상에서 달렸던 그 코스입니다. 그 여행을 다녀온 지도 벌써 2년 반이나 됐습니다. 가끔 예전 여행들을 되새겨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신성계곡과 옥계계곡을 지나 얼음골로 향합니다. 청송의 풍경은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듯합니다. 그래도 얼음골 폭포는 아직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곧 있으면 저 폭포도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얼마 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2시가 넘었습니다. 집까지는 200여 킬로가 조금 넘게 남았으니 적당히 주황산만 한번 멀리서 보고 집으로 향해야겠습니다. 복귀는 안동호를 지나 청량산을 경유하는 코스입니다. 멋진 국도 35호선을 지나 중령을 넘기로 합니다. 해지기 전에 중령을 넘기로 하고 딱히 다른 데 들르지 않고 달립니다. 안동호를 지날 때쯤이면 저 멀리 청량산도 보입니다.
청량산 부근엔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연말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공사들이 한창입니다. 청량산을 향하는 길은 교량이 새로 놓이는 중인데 준공은 내년 12월인가 봅니다. 청량산은 그 이후로 와야겠습니다. 북쪽으로 향할수록 다시 겨울로 향하는 듯합니다. 중년 고갯길에는 염화칼슘이라도 뿌렸는지 하얀 가루들이 잔뜩 보입니다. 이제 바이크 여행은 잠시 쉴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바이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은 바이크 타기 좋지 않은 때이지만 반대로 바이크 여행을 잠시 쉬기엔 좋은 때입니다. 봄이 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라이딩을 떠날 수 있는 것도 겨울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25년의 봄을 기약하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